안녕하십니까.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개미 무명입니다. 아, 이때까지는 그냥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적어서 또 제가 말 주변도 별로 없고 해서 목소리도 뭐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글로 적었었는데 아, 이제 갈수록 조금 이제 얘기가 이제 좀 글로 적기는 이제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 육성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직 구독자분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많은 댓글이 없지만 일단 댓글 몇 가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우선적으로는 어떤 분이 이제 왜 6.27 사태랑 이번에 2.16 사태가 왜 다르다고 보는지를 같다고도 뭐 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르다고도 볼 수 없다고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왜 다르다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 저는 왜 이게 같다고 얘기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느 분의 조언을 받아서 보니까 어느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가 지금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뭐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주봉 차트로 볼 때 뭐 241선을 뭐 살짝 뭐 내려갔다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복등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폭락 후 241선 뭐 지지하고 올라가서 이제 폭등을 날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방송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 굳이 제가 꼭 설명을 해야지 어, 이때와 이때가 다르다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이랑 이 장대 음봉이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일봉상 차트로 보시면 어, 이때는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 이때는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때는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 낙폭이 달라요. 낙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좀 공포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진짜 공포스러웠죠. 정말 공포스러웠고 어 그리고 당연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 약하신 좀 주주분들은 같이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투매도 일어나고 이제 반대 매매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거의 뭐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26 사태부터 이까지가 보면 거의 이제 한 달 지금 보니까 8월 뭐 7일 한 달 넘네요.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쭉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때 이 폭락하기 전에 주가를 보면 거의 한 얼추 한 7만 정도 될 거예요. 7만 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고 아마 한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난 뭐 반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이게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추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응? 이거는 우리가 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 어, 그래서 어떤 이런 낙폭 그리고 충분히 그 이때 일어난 게 이제 임상 실패라는 어떤 그런 루머가 돌면서 이게 폭락을 했죠. 예. 물론 뭐 진양곤 회장이 뭐 그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게 바로 어떤 반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쭉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일봉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쭉 떨어진 거랑 이 낙폭과 여기 해봐 기껏 해봐야 여기 한 30% 한번 그러니까 하한가 한 번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떨어졌죠. 예, 최저는 이제 6만 원까지 지금으로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9만 원대 여기 보시면은 폭락 직전에 보시면은 한 9만 원 정도예요. 한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3만 원, 한 30% 빠졌죠. 30% 빠진 거랑 30% 남은 거랑은 아주 이까지 안 보더라도 여기 어 여기 하한가 한 두 번 맞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종가가 1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4,000원, 5,000원 정도. 예? 거의 이제 뭐 반 이하로 50% 이하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때 공포와 이때 공포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당연히 강도도 다르고 강도도 이게 완전히 다른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는 즉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뭐 급등락을 뭐 반복하긴 했지만 여기처럼 쭉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사실 이때는 진짜 뭐 사실 저는 한 이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2만 원대 하여튼 제가 들어왔어요. 2만 원대 저는 들어왔고 그 유튜버님 말씀하신 거 볼 때는 좀 오래된 주주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님 말씀으로는 이때 반대 매매로 강제 매매가 되면서 자기가 스탁론을 써가지고 강제 매매가 되면서 쪽박을 차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깡통 계좌가 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분이 지금 한 이 정도쯤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한 이 정도쯤에 아마 평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예. 그래서 그분은 근데 지금 이때 상황과 지금 이 216 사태와 이 726 사태를 똑같은 어떤 패턴을이라고 분석을 하시고 이제 폭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분이 보니까 이제 좀 그 LB 주주분들한테 좀 지지를 받는 게 이 폭락을 약간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락을 예측을 하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주주분들이 좀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폭락을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어떤 이런 현상을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폭등으로 이어진다고 자기가 알 것 같으면 분명히 241선 주봉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주봉 241선을 지지하는 걸 보셨다면 여기서 그분은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자기가 분명히 이런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예? 그거를 구독자분들한테 뭐 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는 그렇게 왜냐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이 적은 어떤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어떤 이 폭등 패턴으로 이어갈 거라 하면은 여기서 추매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는 추매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 이번 216 사태하고 저번 726 사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 폭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폭등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폭등을 할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게 좀 주주분들에게, 물론 주주분들은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이거든요.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예. 그리고 이분 폭락을 예견했다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진짜 예견을 했다면 이때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제 말은 자기가 이게 이제 곧 폭락자리다라고 자기가 예견을 했다면 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어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평단이,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분 평단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한번 이제 깡통 계좌 한번 차시고 다시 그때 남은 자금을 가지고 여기 한 이쯤에서 아마 그러니까 다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모음을 해가며 평단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슨 매매법, 무슨 이 뭐라더라, 견우직녀 매매법이니 무슨 컵잔 매매법이니 하시면서 그렇게 이전에도 무슨 견우직녀 때 이렇게 폭락을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견우직녀 자리에 폭락을 했다. 그렇게 잘 아시면은 제가 볼 때 고수면은 아셨으면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다시 매입을 하시고 다시 이쯤에서 파시고, 꼭 꼭지점 아니더라도 여기나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쯤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고수지.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올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쭉 장기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폭락을 맞았잖아요. 이게 과연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의 매매법인가 저는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 가까운 어떤 시간 내에 어떻게 폭락을 할 것이다, 폭등을 할 것이다 하면은 자기 거기에 맞는 매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아까 일봉상으로 보면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해서 쭉 추매를 하고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도 저는 계속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평당이 그때 당시에 4만 원은 넘지 않았어요. 3만 몇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3만 원 후반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매도 시점이었어요. 예, 매도는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샀어요. 다시 사고 팔았다가 다시 사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고점이 그 당시에 한 20만 원인가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18만 원, 18만 원, 한 19만 원대는 아니고 18만 몇천 원에 제가 팔았어요. 예. 쭉 뒤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두고 있었지만 이제 계속 진입 타임을 못 잡고 있다가 저도 사실 이번에 여기서 또 들어왔어요. 여기 이게 6만 원은 아니고 6만 원은 아니고 한
6만 몇천 원, 6만 몇천 원에 들어왔다가 또 좀 더 매입을 했어요. 한 7만 원 초반대에 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유튜버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유튜버 요즘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이 뭐라 해야지 어, 좀 주주분들 그 새로 이제 주식 입문하신 주주분들을 너무 이 어려운 길로 안내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조금 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유튜버를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분 댓글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 유무가 다르고 낙폭이 다르고 그리고 그 낙폭에 따른 어떤 공포감에서 나오는 어떤 반대매매, 투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모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은다는 말이 참 그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포지션에 뭐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리 어떤 호재들을 자기들이 정보들을 입수하고 그때까지 어떤 그 이제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거 에너지 모을 겨를도 없어요. 어. 이 부분에 그러니까 또 차이점이 에너지를 모으지 않고 여기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충분히 여기는 공포감이 팽배하던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여기서 이런 폭등이 일어나는 게 세력들이 올렸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당시에 어떤 이 급등장의 어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때는 이때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예, 이제 진양권 회장이 뭐 해명했지만 별로 통하지 않다가 진양권 회장이 뭐 임상 뭐 성공이니 뭐니 뭐 검토해가지고 뭐 NDA 뭐 프리 NDA 뭐 NDA 진행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어디까지는 어디 선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려셨고 어디서부터는 이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왔죠. 이때까지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당시에 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어떤 공매도 물량이 갑작스런 어떤 호재성 기사와 더불어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처음에는 어떤 좀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워낙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개인 매수세, 기관, 외인 뭐 이때 공매도 세력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폭등이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주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에서 계속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같이 쇼커버링이 들어가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 무슨 그 유튜버님 말씀으로는 뭐 이 세력들이 무슨
올리기 위해서 뭐 개미들 뭐 털만큼 털고 뭐 그 다음에 올라간다. 여기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패턴과 거래량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주포긴 하지만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들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726 사태 이때 급등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까지 공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까지 또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한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을 보시면은 여기 앉고 예. 이 자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폭락하던 그 시점이네요. 예. 이 부분이 코로나로 코스피가 주저앉을 때 그때 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이때 당시 3월 16일에부터 이 공매도 금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 기간 이전에 공매도 물량이 약 한 55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 평단은 거의 뭐 이쯤부터 이까지 내려왔다 치면 평단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 정도 평단이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횡보하던 이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슈팅을 준 건 무엇이냐. 뭐 이런 어떤 뭐라지 공매도 세력들도 이때처럼 어쩔 수 없는 그 호재. 예. 왜냐면 제가 이때 팔고 난 뒤로는 제가 사실상 이 차트를 봤을 때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관심 종목으로는 두고는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들려서 뭐 확인하고 뭐 별 이슈 없는지 보고 뭐 특이 동향 없는지 그 정도만 보고 했지만 한 번씩 이제 어떤 임상 결과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한 번씩 슈팅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뭐 그 공매도 세력들도 어떤 갑작스런 어떤 슈팅, 호재 발표로 인해 가지고 튀어 오르는 것들은 자기들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튀일 때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 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오를 때 자기들이 그거를 매수세가 오르는 거를 굳이 억지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그걸 억지로 자기들이 누른다 해가지고 눌러지는 매수세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편성해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사가지고 또 공매도 물량을 자기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늘 실제 물량 주식 물량과 공매도 물량 같이 공존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어떤 이런 구간이 자기들로서는 주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시 또 얘기 잠깐 했지만은 어쨌든 이때랑 뭐 그렇게 해서 또 다르다는 점. 지금 계속 지금 세력이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도 세력이 올린 게 아니고 이번에도 세력이 올리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굳이 그 폭등으로 지금 250만 주 정도 공매도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미 지금 주가가 지금 이만큼 팔고 여기서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발하고 올라갈 때 같이 매수세가 쭉 들어와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주면 한 방에 강하게 빵 뚫어주면은 그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개미를 떨군다 뭐라 했었는데 개미 지금 개미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뭐 이 구독자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마이너스 몇십 프로까지는 버팁니다. 이 절대 이 차트가 공포스러운 차트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던 그 악재 뉴스도 사실상 좀 별 볼 일, 그 악재 뉴스의 그 내용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던 악재 뉴스였고, 이미 다 뭐 누구나 뭐 LB 주주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옛날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가지고 어? 자조 위에서 뭐 어쩌고 정선 위에서 어쩌고 하면서 그게 이래 됐는데, 특징이 또 이때와 다르게 투매가 같이 안 일어나. 이 부분에서는 투매가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이때처럼 투매나 어떤 반대 매매 이런 게 같이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때 때문에 약간 내성이 생긴 것도 있겠죠. 주주들이 내성이 생긴 것도 있고, 지금은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또 옛날 같아서 이럴 때는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면서 같이 막 그 완전 내리 꽂을 수 있지만, 이때는 딱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내리 꽂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위협적인 굉장히 막 위협적인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폭락한 이 당일에도 바로 하한가를 이렇게 내리꽂고 그 이제 바로 그러니까 하한가를 그대로 스테디하는 게 아니라 풀렸어요. 풀리고 올랐다가 다시 종가에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 이날 보시면은 종가를 보시면 봐라, 마이너스 27%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안 꽂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좀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더 이상 내리꽂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지금 아예 공매도가 있었다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와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도 없고, 또 지금 상황이 또 약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가. 물론 LB가 뭐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냥 분위기를 해야 되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좀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조금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게 뭐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하다가 또 무상증자가 터지면서 계속 무상증자가 터졌는데도 주가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데도 주주분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왜? 여기 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주가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신규 매입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냥 이때처럼 그냥 시원하게 떨어지면 그 시원하게 떨어진 가격에서 뭐 더 거기서 떨어져봤자 뭐 몇 프로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이제 싸다는 어떤 심리가 저가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존 주주분들이 뭐 추매를 뭐 해봤자 적게 들어간다든지, 왜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불안감이고 내려도 불안감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이
그 가격 어떤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때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때랑은 지금이랑은. 그래서 지금도 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도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때랑 이 밑에 거래량 이 부분하고 지금 이때 거래량이 좀 다르잖아요. 예? 거래량이 달라요. 계속 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보다 평균적으로 많아요. 평균적으로. 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216 사태보다는 이때가 726 사태 때가 왜 워낙 저가니까 뭐 분석이나 이런 거 뭐 없이 그냥 저가니까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 이게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신규 매수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는 공포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저같이 신규 매수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 이까지 떨어져도 뭐 공포가 아니거든요. 더 사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여기서 또 거래량이 폭발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거래량이 일어납니다. 지금 거래가 없어요. 사실상 거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이때 한 반토막? 반의 반토막? 그런 수준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포지션인 거지. 이 자리가 굉장히 자기 딴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물량이 많이 필요 없고 적당히만 있어도 조금만 눌러줘도 안 오르고. 예. 자기들이 뭐 물량 상한할 때는 조금만 밑에서 물량 걸어주고 위에서 한 뭐 끼끗해봐야 한 8틱 10틱 정도 물량을 싹 쓸어 담고 상한해버리고. 어차피 자기들이 안 사면 주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다시 또 자기 물량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을 걸어버리니까 이걸 뚫을 매수세가 없으니까 다시 또 실망하면서 못 뚫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장중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냥 딱 애매한.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지금 심리는 사람들의 모든 이 주주들의 심리는 더 떨어질까 폭락할까 진짜 옛날처럼 오를까 막연하게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폭등할 거다 이때처럼 또 폭등할 거다라고 저는 또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이 자꾸 폭등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시고 또 들어오신 또 초보 또 주주님들이 또 계실까봐 제가 좀 나름대로 물론 제 말이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매수를 하셔라.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굳이 이 자리에 모티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하고는 이 자리 그냥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완전 다른 차트예요. 어찌 이 차트가 같은 차트로 보입니까? 그리고 꼭 굳이 이 어떤 차트 어떤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는 완전히 다른 차트예요. 완전 다른 차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영상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뭐라더라 컵 차트다 이래가지고 이게 쭉 떨어졌다가 이게 저점에서 지지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여기 보자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121선, 121선을 다시 지지하고 다시 여기를 오르면서 또 개미를 털어내고 해서 폭등을 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라더라? 뭐 촛불 뭐 촛불인가 뭐 심지라 했나? 촛불이라 했나? 하여튼 뭐 이건 뭐 이거랑 뭐 이거는 무슨 뭐 촛불이고 무슨 뭐 에너지고 뭐 이거는 이 241선은 뭐 심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뭐 저도 뭐 주주인데 뭐 폭등하면 저도 좋지만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폭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호재가 또 터질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뭐 NDA 신청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일단은 그분한테 이 726 사태와 116 사태는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차트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볼 수가 없다.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트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의 어떤 폭등이 이번에도 그냥 막연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그런 부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 오랜 어떤 이 행보 기간 동안에 주주분들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 이 어려운 진짜 어려운 차트예요, 진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T 오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명한 좀 좀 탈출하려는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더라도 와 이제 간다 어떤 이제 날아간다 이제 뭐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오르면 그동안 참았던 이때까지 안 팔고 꿋꿋하게 버티셨던 분들은 좀 팔고 그냥 이 종목 이 HLB를 떠나치려고 하는 주주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보통 마음고생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코스피가 2배 이상을 올랐잖아요. 이때부터. 지금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안 오른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도 이 HLB 보세요. 이 차트가 말입니까? 예? 진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막 오르던 그런 호황장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끝내 이게 폭등으로 보답을 하면 참 좋겠지만 폭등도 뭐 여기서 뭐 하루아침에 뭐 하늘 천장 뚫고 나갈 것도 아니고 예? 분명히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버텼던 분들 중에 뭐 폭등하든 말든 그냥 손해 안 보고 나온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굉장한 어떤 저항선으로 어, 또 작용할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그 주포다 세력이다 하는 그분들은 이 차트를 급등으로 만들 세력들이 아니라 자꾸 이걸 못 가게 막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 가게 가야지 그들은 상한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개미들을 와해시키고 각계전투하게끔 만드는 그런 포지션인데 이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일단 그분의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차트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 예? 그리고 유튜버들이 자꾸 얘기하는 뭐 세력들 없다. 그 세력들이 아니다. 급등하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아니다. 차라리 공매도 물량이 얼마 안 남아서 차라리 여기서 한번 쫙 빼면서 쫙 빼고 다시 여기서 밑에서 물량을 잡아 올리 이제 물량을 확 이제 사들이면서 쭉 올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공매도 세력 그들이 한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250만 주 남아 있는데 250만 주를 다 갚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상환을 해야 올라가는 거를 안 막든지 따라 이제 어떤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250만 주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량을 잘 안 팔아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니까 얘네들이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250만 주를 상환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손해거든 자기들. 그리고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철저하게 아마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떨어뜨리면 또 여기서 또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때도 그렇게 실망 매물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그날 4월 1일 날 이제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되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 물량이 딱 상장이 되면은 굉장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굉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굉장한 거래량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때 팔아라고 이때 이제 팔고 이 4만 원 안팎에서 매수하실 뭐 여력이 있거나 근데 기존 계속 들고 계시던 분은 지금 가격도 부담 약간 뭔가 매수하기는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아마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법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아까 어느 분 댓글 보니까 뭐 4만원 아래로 안 떨어졌는데 어쩔 거냐 하시던데 제가 왜 4만원 아래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 차트는 지금 그 무중 물량 그 이제 수정 주가가 반영된 차트입니다. 예. 제가 근데 이거 오늘 방송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 수정 주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정 주가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수정 주가를 안 보다 보니까 이 5일선, 21선 이 평균선들이 제대로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냥 한 4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그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저는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4만 원 아래에서 4만 9천 원, 3만 9천 원대에서 웬만하면 잡으시라. 예, 4만 원 이제 초반대에 잡으시면 또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3만 원 9천 원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주린이 이제 초보 주주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남았죠. 이틀 남았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29일 장 끝났고 지금 새벽이라서 30일인데 오늘이랑 내일이죠. 30일, 31일 이틀간의 장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선 이 일봉상 121선이 한 4만 4천 4만 5천 원이냐? 4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만 5천 원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포지션에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4만 3천 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 찬스가 오면 그냥 파시라. 그런데 3월 31일까지 횡보로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31일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량을 팔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뭐든, 예, 만약에 뭐 4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4만 200원인데 4만 200원 맞습니까? 맞네. 4만 200원인데 한 4만 3천까지 안 가고 4만 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4만 한 2천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4만 2,5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본인이 3월 31일까지 1일 장 마감 전까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어쨌든 반 이상이겠죠. 반 이상이나 뭐 반보다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중 받기 전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31일 1일 장 마감 전까지는 좀 매도해서 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4월 1일 이후 장세를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4월 1일부터 4월 1일 그 당일부터 폭등할 수도 있어요. 뭐 오전에 확 떨어뜨렸다가 막 오후에 다시 확 폭등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호재성 어떤 그 무중 물량 어마어마한 그 무중 물량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포지션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포지션에서 주는 주주분들에게 주주분들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어떤 압박 무중 물량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4월 1일 날부터 파란불 안 들어오고 바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기는 힘들 거예요. 주식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은 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4월 1일 날 최소 첫날은 폭락했다가 오르든 급락했다가 오르든 어쨌든 파란불 한번 들어오는 거는 분명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날 뭐 오전에 폭락했다가 오후에 폭등으로 이어지든 그냥 첫날은 그냥 폭락으로 끝나고 장 마감하고 둘째 4월 2일도 뭐 장막 그 다음 날도 이게 며칠을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무중 어떤 종목들을 다루다 보면 최소 한 3일 정도는 좀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제가 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과 모든 무슨 무중 종목을 다 달아보고 한 건 아니지만 한 열에 하나
열에 하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열에 하나 정도가 무중 물량이 상장한 날 급등한 게 있어요. 그게 좀 선결 조건이 뭐였냐면 그 종목의 어, 그 무중 물량 상장 전에 주가를 보면 주가가 무중 공시가 떴는데도 주가가 안 올랐어요. 무슨 말 알겠죠? 권리락 이후에도 권리락 이전에도 별로 안 오르고 권리락 이후에도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그 종목이 무중 물량이 딱 상장하니까 쫙 완전 급등한, 그것도 급등이 막 맨날 며칠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 완전히 막 폭등 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다시 내리꽂는 그런 차트였는데, 대부분 진짜 열의 9은 거의 상장 무중 물량 상장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게 좀 바람불 들어오는 게 확률상으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3월 31일까지는 자기가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내가 3월 32일 날 정리한 그 가격보다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이 정말 갈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나는 장투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이 종목이 끝을 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좀 더 낮은 포지션에서, 낮은 평단에서 다시 물량을 늘려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 어느 유튜브나 뭐 저도 그렇고 어느 또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 다 똑같아요. 장담 100% 장담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디테일한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그걸 그날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100%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그냥 제가 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치를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무중을 다룬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확률상으로 무중 물량이 상장하는 첫날이 제일 위험하고, 둘째 날 갈수록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떨어진다 하면은 뭐 낙폭이 조금 뭐 첫째 날 좀 적게 떨어지고 둘째 날 좀 더 떨어지고 셋째 날 폭락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첫째 날 폭락하고 둘째 날 좀 적게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첫째 날 뭐 폭락하고 둘째 날 폭락했다 바로 그날 뭐 오후에 뭐 폭등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상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월 31일 날 만약에 뭐 41,000원에 내가 정리를 했다, 그럼 적어도 그 41,000원보다는 더 낮은 포지션에서 내가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4월 1일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에는 분명히 41,000원보다 훨씬 낮은 포지션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물론 제가 나는 3월 32일 날 41,000원에 팔았는데 4월 1일 날 바로 뭐 시초가 43,000원으로 뭐 갭 상승해갖고 막 바로 거기서 뭐 폭등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어떤 확률, 떨어질 폭이나 확률이 더 큰가? 이게 오르고 폭등할 확률이 더 큰가? 그런 싸움이에요.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 첫 번째 종목 선정할 때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고평가면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고평가인 주가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무리 좀 회사가 좀 매출도 좀 별로고 뭐 약간 그렇게 해도 좀 안 좋아 보여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예요.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예요. 뭐 그런 거는 부담 없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뭐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뭐 신약도 뭐 항암 신약도 이거 분명히 FDA 뭐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해도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공매도 세력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물량을 소진하고 좀 상환하고 이제는 좀 그만들 좀 주주들 괴롭히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가래 떨구고 다시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주주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괴롭히고 이제 좀 근데 반드시 그 선결 조건이 떨어져야 돼요. 공매도 물량을 상환할 수 있게끔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떨어져야지 적어도 지금 이런 포지션 가지고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얘들이 상환할 수 있는 매물이 안 나오는 거니까 상환하는 게 더딜 수밖에 없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훅 떨어지면은 거기서 뭐 여러 뭐 투매도 나오고 뭐 또 신규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여기서 뭐 4월 뭐 1일 날막 이게 막 폭락을 하면 만약에 폭락을 하면 막 신규 매수세도 들어오고 어쨌든 거래량이 막 이 평소 때보다는 더 일어난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는 물량도 2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거래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4월 1일 이후 약간 초반에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거래량 속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들을 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자기들이 이제 쇼커버링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이유는 같이 이제 급등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쇼커버링과 이제 그 쇼커버링을 하는 급등을 보면서 또 기존 주주, 신규 주주들이 또 추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매수가 같이 붙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번 4월 1일 이후로 한번 좀 이렇게 아래로 한번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높이 가려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매도 지금 잔고 물량이나 지금 공매도가 주가를 이렇게 막는 듯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너무 적은 거래량 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얘네들이 지금 4월 1일까지 이제 끌고 왔어요. 이거를 분명히 저는 4월 1일 물량이 상장이 되면 분명히 저는 좀 큰 하락이 올 거다. 그때 우리가 그 큰 하락 속에서 좀 저가 포지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어, 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포지션이 좋으면 나중에 차트가 급등을 하더라도 좀 그 프레셔를 좀 더 이기기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평단가가 좀 높은 사람이 급등하는 거하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자기 평단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급등하는 차트하고 평단가가 좀 꽤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급등 차트를 대하는 이 심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좋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랬든 저랬든 오늘 저기 월요일 일자에
3월 29일자에 4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든 안 하셨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이너스 포지션이든 뭐 플러스 포지션이든 3월 31일 날에는 매도해라.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해라. 그리고 4월 1일, 또 4월 1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4월 1일은 왜냐면 4월 1일은 제가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불분명한 게 3월 31일 또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 30일 날 어쨌든 기존 물량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물량이 있다면 무조건 정리해라. 3월 31일은 정리하고 하면 이제 4월 1일 날 그 무중 물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시초가에 바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 예. 왜냐면 워낙 여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영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4월 1일에도 무중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이득이에요. 저라면 그렇게, 저라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포지션에 있어도 지금 제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 주주분들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크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지금 오랫동안 이 고생하신 주주분들도 진짜 많이 해도 한 20% 정도 뭐 손실 구간 아니겠나. 손실 만약에 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마이너스 한 10% 해서 한 20% 정도. 그냥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실 확정을 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손절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초보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는 거는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50%에도 손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0%에도 손절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 50%에도 아닌 종목은 냉정하게 아니다. 내가 팔고 다시 오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초보란 얘기예요. 주식에 대한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분석이 어찌어찌 하여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또 여러 호재가 뭐 어떤 여러 뉴스가 나오고 어떤 뭐 실적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면서 내 분석이 틀렸구나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 이 녹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어가서 맨날 무슨 3분, 2분, 5분 하다가 오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3월 31일 3월 30일 날 뭐 43,000이 오면 그때 파셔도 되고, 나는 뭐 44,000, 5,000에 팔겠다. 뭐 그 욕심을 뭐 부리시는 분도 그 욕심 부리다가 또 타이밍 놓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의 왜냐면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초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초단타를 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금액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혹시 제 어떤 영상을 보시고 4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4만 뭐 1,500원이든 2,000원이든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막 몇 프로만 먹고 일단은 현금화 하자. 그게 왜냐면 30일 날 조금 반등 주고 떨어질 수도 있고, 30일 날 전혀 그냥 지지부진 행보하다가 31일 날 약간의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0일이나 31일 날 적당한 포지션에서 털고 자금을 확보하셔라. 현금을 확보하셔라. 그리고 4월 1일 이후를 대비하셔라. 4월 1일 이후에는 주주분들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저는 높다. 나는 근데 오히려 그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분명히 된다. 그것은 물론 그 떨어진 대로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지금 여기처럼 이게 꽤 길어. 이 기간이 굉장히 이 기간이 깁니다. 한 3개월 될 거예요. 726 사태부터 이때까지 얼마냐? 봐, 석 달이잖아요. 9월 25일이잖아요. 거의 석 달이에요, 석 달. 적은 기간 아니잖아요. 충분히 진짜 마음 다 썩어 진짜 문드러질 만한 기간이거든요. 이미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마음고생하신 주주분들이 또 여기서 막 3개월 막 또 지지부진 막 이렇게 어? 약간 보합이나 약보합이나 이렇게 하면 막 미칩니다. 그냥 확 떨어지든지 확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사람 피 말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지금 공매도 재개 기간 시기도 좀 다가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4월 1일 이 주가가 4월 1일부터 바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어쨌든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4월 1일, 2일 지금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월 1일 첫째 날, 2일 둘째 날, 뭐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뭐 어찌 됐든 이 3일 동안에는 분명히 저는 올라갈 그것보다는 떨어질 게 높다. 이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질지, 뭐 횡보할지, 뭐 폭등할지, 그거는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좀 4월 1일 그 초반에는 오를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3월 31일 날 웬만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에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무중받은 물량도 웬만하면 4월 1일 날, 별 특이 동향이 없다면 좀 팔아서 다 현금 확보를 하시고 좀 저가에서 우리가 다시 폭등을 기다리면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존버한다고 무조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예? 이만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존버한다고 지금 제가 10년 차트를 쭉 여러 종목들을 보면요. 10년 동안 이게 결과적으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3월 30일 혹은 3월 31일 두 날 중에 기존 물량은 정리를 하셔라. 현금을 확보하셔라. 그리고 4월 1일 무중 물량 이제 새로 받으면 그 물량도 가급적이면 빨리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물량을 늘려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아래에서 다시 폭등하는 걸 도모하는 게 좀 저는 공매도 세력에게도 어느 정도 테러를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거를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점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인 투자자 100명이 1억씩 해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이 공매도 세력이 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인 투자자 100명은 단합이 안 돼요. 같이 쳐올리고 같이 내리꽂고 뭐 이런 게 이 합동이 이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100억이 있어도 이 집니다. 이 얼마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커야지 어? 저번같이 이런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예?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는 거 오늘 너무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그럼 다음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HLB 주주분들 지금 뭐 기대도 좀 뭐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대 또 어느 정도 왜 그 다른 폭등한다는 유튜버들 때문에 예, 기대도 하신 분도 있고 또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무조건 존버만이 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대응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3월 31일 장이 끝나고 또 그때 또 영상을 3월 31일까지 장을 보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뭐 왜 4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갔냐? 예? 4만 원 안팎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4만 원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예, 좀 4만 원 아래로 반드시 내려간다고 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3만 9천 몇백 원에서 뭐 매주를 매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뭐 하셔라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아마 좀 그렇게 또 보여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좀 혼란을 드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어, 일단은 제가 말하는 어떤 그좀 왜냐면 제가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뭐 정말 간단 명료하게 그냥 뭐 얼마 사서 얼마 팔고 뭐 매일 며칠 날 뭐 폭등할 거고 뭐 매일 며칠 날 폭락할 거고 딱딱딱 막 깔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뭐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건 알 수 없는 부분 정확한 어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뭐라 해야지 제가 의도하는 바 제가 말을 할 때 말주변 제가 잘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좀 의도를 좀 잘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4만 200원에 오늘 종가인데 뭐 4만 500원에 사셨든 4만 뭐 300원에 사셨든 어쨌든 간에 오늘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뭐 4만 뭐 2천에 팔아라 뭐 3천에 팔아라 뭐 이렇게 딱딱 제가 금액이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그 금액 뭐 4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주가 움직임에 뭐 더 안 오를 것 같다 이러면 그냥 파시면 돼요. 물론 4만 200원인데 4만 200원 알로겠다 뭐 39,500원 뭐 39,8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세를 조금 줄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줘도 오늘이든 3월 30일이든 31일이든 분명히 시세를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줄 거예요 아마. 왜? 4월 1일 날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 공매도 세력들도 물량을 받거든요. 물론 무중 물량을 받아요. 하면 자기들 한번 딱 시초가에 잠깐 한 3%뭐 3%나 2%나 3% 잠깐 뛰었다가 던질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도 그 공매도를 상환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물량을 던져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3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42,000원보다는 더 시세를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에 웬만하면 팔아라. 3월 30일 날 파셔도 되고 3월 31일 날 파셔도 되고 어쨌든 현금 확보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장 끝난 뒤에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해서 또 4월 1일 날 뭐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지만 또 3월 30일과 31일 또 주가 움직임을 보고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하방이다 상방이다 확연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주포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개미들이 막 판다 하면 그게 또 맞게 행동하고 막 사들인다 하면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포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4월 1일 이후의 어떤 장세를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또 3월 30일, 31일 그 주가 움직임을 보고 31일 날 한번 다시 영상을 올려서 또 좀 소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1시간 거의 뭐 15분이 넘네요. 저도 땀나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다 해서 좀 공기가 많이 안 좋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요런 부분도 저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뭐 주식 15년 했다 하면은 뭐 그렇게 뭐 또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좀 같이 계속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고 오늘이네요. 오늘 장도 같이 성투합시다. 저도 LB주주 아까 제 포지션 얘기했죠.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하여튼 이때 사고 뭐 하여튼 이때 사고 해서 평단이 하여튼 7만원 뭐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하여튼 같이 좀 슬기롭게 이 어려운 LB 종목을 한번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